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강연을 들으러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목은 이렇고요. 제가 현재 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의 입학학생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선발하는 업무를 하는데 이런 기회를 빌어서 이제 잠깐 학교 먼저 소개를 조금 드리고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스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디지스트는 대구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좀 서남 쪽에 이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쭉 제가 오면서 이렇게 수목원을 지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시내를 통과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에. 그래서 차를 타고 이 근처까지 와가지고 제가 지하철을 타고 그 다음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그래서 7시를 겨우 맞춰서 왔습니다. 사실 좀 멀기는 한데 네, 대구에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4년에 이제 개원을 해서 그 당시에는 연구원이 있었고 2011년에 대학원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학부 과정이 생겨서 이제 대학생을 뽑은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스트에서 저는 로봇 및 기계전자공학과에서 연구를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학과는 이런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뇌과학 이쪽에 좀 관심이 많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지스트에 뇌과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일단 저는 어디 가서 이제 소개를 하면 뇌과학자는 아니고 뇌공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브레인 사이언스나 뉴로 사이언스를 하는 분들은 디지스트에 이제 뇌과학과의 훌륭한 교수님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고 또 아마 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뇌공학인데, 그러니까 공학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 뇌를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뇌와 바깥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뇌이죠. 뇌하면은 자, 일단 뇌는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무게는 한 1.4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체중을 생각을 하시면 퍼센트로 보자면 뭐 한 2%, 1~2% 정도일 텐데 굉장히 많은 일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뇌 안에는 셀 수 없는 뭐 1000억 개 그 이상의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생각,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이 말을 하시잖아요. 말을 한다라는 거는 목과 혀와 우리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움직여라 라고 하는 신호를 내리는 곳이 뇌가 그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앞에 있는 이 물체를 상을 눈이 이제 지각을 하죠. 눈 안에 있는 망막이라고 하는 부위가 이제 이제 감지를 하면 그 정보의 처리가 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는 사실은 심지어는 여러분이 숨 쉬는 것, 숨 쉬어라 라는 명령도 뇌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운동하라 라는 것, 그리고 감각, 모든 감각 정보는 뇌로 들어갑니다. 말을 하는 것, 기억을 하는 것, 학생이시니까 네, 학습을 하는 것,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하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
심지어 우리 생명 유지, 이 모든 것이 이제 뇌에 있는 특정한 부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를 우리가 옆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앞부분이 되겠고 여기가 뒤쪽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의 각 부분이 이제 담당하는 역할들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것 또는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손에 어떤 물체를 잡고 있다, 아니면 내 발이 바닥에 닿고 있다, 뭐 강아지를 만졌을 때 이 강아지의 느낌을 내가 느낄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은 이 체성 감각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이제 이 부위가 담당을 하고, 보는 것은 우리 뇌에서 이제 뒤통수에 있는 이 시각피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요. 예를 들면 후각과 미각, 이런 것은 이제 그 측두엽에서 이 살짝 들어 올린 안쪽 부분이 담당을 합니다. 언어를 이제 청각이 듣고 그 청각 프로세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영역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뇌에서 그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요. 이 지금 보시면 전두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빨간색 부분, 아직 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곳이 이제 굉장히 고차적인 그 사고 기능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자제하는 것, 집중하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뇌의 가장 앞쪽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뇌를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보시는 것은 뇌를 좌우를 잘랐을 때 그 중간에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의 안쪽에서는 이제 다양한 그 부분이 다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기억하는 곳, 학습,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곳, 그리고 생명 유지하는 곳, 이런 곳들이 다 뇌 안쪽에 깊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죄송합니다. 자료는 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연수가 있고 교뇌가 있고 그 중뇌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생명 유지와 관련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혈압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하지 않아도 또는 의식하지 않아도 숨이 쉬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이 다 이 뇌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뇌를 가장 바깥쪽에서, 껍데기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신경세포를 이제 시각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신경세포입니다. 실제로 그 전기신호를 발생시킨 신경세포이고, 여기 빨간색 점들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죠. 이 점들이 이제 시냅스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뇌의 가장 바깥쪽 층에서 쭉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는 좀 초록색이 좀 듬성듬성 보여요. 그래서 세포, 이 운동세포, 감각세포, 이런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모여 있지는 않은데, 더 안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 초록색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피질층 레이어 4 아니면 레이어 5라고 하는 층에 이제 세포들이, 뉴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요. 사실 뇌에는 뉴런 외에도 다른 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이 비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신경교세포라고 부르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많은 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사실 들여다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신경세포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가지가 굉장히 많이 뻗어져 있죠. 그리고 이 빨간색 점이 찍혀 있는 그 밀도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냅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동그란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뉴런의 세포체입니다. 그러니까 DNA가 들어있는 그 핵이 있는 세포체입니다. 네, 이런 연구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렇게 실험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뇌는 결국은 이 신경세포들이 일을 하는 것인데,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신경세포에 세포체가 있으면 이 세포체 안에 약간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네. 파란색 부분이 핵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핵인데 이 핵에 이제 DNA가 들어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냅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뉴런의 작동 원리가, 뉴런은 이제 세포입니다. 세포면은 생물 시간에 배우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기능을 하는데, 그게 정보 전달을 하기를 전기 신호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뉴런이 반짝반짝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공학자들은 이렇게 뇌를 잘 관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기술을 연구를 해서 이런 기술을 만들면 이제 뇌 과학자들이 또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짝반짝 하는 것이 이 세포들이 이제 그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의 탁 치는 것 같은 신호를 이제 발생을 시키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뉴런이 반짝거릴 때, 그때는 이제 정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고 있을 때인데, 그 신호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크기에 굉장히 작은 어떤 센서를 만들어서 이 센서를 세포 안으로 넣으면 이제 신호가 측정이 되고, 또는 이 센서를 이 세포의 근처에 갖다만 대도, 근처로 가지고만 가도 이제 이런 정기적인 신호를 잴 수가 있습니다. 전기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다 느낄 수 있죠, 주변에서. 네. 그래서 이 정기적인 신호를 잘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데, 뇌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기 신호를 이제 측정을 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일단 제일 첫 번째는 피부 표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모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센서들이 붙어 있는 어떤 모자를 쓰고 머리 표면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신호를 보면 뭐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보여서 사실 그 전문가가 아니면 저게 신호인가 무슨 의미인가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피부 표면에서 신호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보시는 이 ECOG라고 적혀 있는데, 이 ECOG라는 거는 이제 뇌의 표면에서 신호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이제 뇌 안으로 살짝 들어가서, 물론 그 센서가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필요 없이 이제 뇌세포를 많이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어떤 센서를 만들어서 뇌 조직 안으로 이제 집어넣는다면 굉장히 고해상도의 그 신경신호의 활동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컴퓨터 없이 살 수가 없죠, 저희가. 네, 아마 컴퓨터 누구나 다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 없이도 살 수가 없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스마트폰, 그죠? 네, 다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로봇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그 경주에서 있었던 에이펙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대통령도 오시고 뭐 중국에서도 오시고 했는데 그때 그 골든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던 로봇계입니다. 그 뉴스 화면 보셨어요? 네, 얘가 골든에 맞춰서 춤을 추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로봇도 있고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닌텐도 게임기, 전동 휠체어. 예, 이것은 이제 공장에서 그 조립 라인에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기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 기기들 안에 그러니까 요즘은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폰을 작동을 시키든 이 로봇계를 이제 움직이게 하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그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또는 저희 연구 분야에서는 모든 기기에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술을 BCI라고 부릅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인데 또는 뇌 기계 인터페이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는 같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모든 기계에는 컴퓨터가 이미 내장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BCI라고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기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이고요. 그렇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뇌에서의 신호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신호를 읽어내는 방식이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표면에서 읽을 수도 있고 뇌의 표면에서 읽을 수도 있고 그다음 뇌 조직 안에서 여기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고 뇌 조직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활동 전이라고 하는 신호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읽어내고 거기서 이제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가, 어떤 점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패턴 분석을 하고 그것을 이제 기계에 이제 명령 신호로 주면 우리가 이 기계를 구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잘 측정을 해서 그 특징을 분석을 해서 이 뇌 신호와 똑같이 생긴 파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떤 파형을 만들어줘서 이 신호를, 이 정기적 신호를 거꾸로 이제 주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BCI 기술이고, 이 BCI가 이제 가능한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경세포들만큼 작은 어떤 좋은 센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신호를 뇌 밖으로 이제 전송을 받아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신호들이 뜨는데 이걸 활동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형상을 가지는 신호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신호를 분석을 하면 그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신호가 있거나 없거나, 있고 없거나, 없고 있거나 이렇게 되어서 여기 보시면 세로줄 하나가 이제 이런 파형 하나가 뜬다 안 뜬다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의 작동 방식이 꽤나 디지털입니다. 0이거나 1이거나 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 신호를 잘 만들어 두면 이제 컴퓨터 움직일 수 있고 로봇팔도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신호를 또 우리가 잘 만들어서 매우 좋은 툴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뇌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다면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뇌한테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크기일까? 이게 조금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1.5m 또는 그 이상이라고 치고 네, 한 1m 정도 된다고 치고 여기 보시면 네.
달걀 크기 몇 센티미터 되죠. 그리고 개구리알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몇 밀리미터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면 세포, 그러니까 동물에서의 세포는 이제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몇십 마이크로미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100 마이크로미터보다가 좀 작을 거예요.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치면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 그래서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이 신경세포로부터 우리가 신호를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작은 신호원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센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정도의 크기가 되는 어떤 센서를 만들어야 우리가 신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것은 그런 뇌 신호를 뇌 세포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센서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대학원생들이 만든 거고요. 다른 외국에 있는 각 연구기관들이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얇은 마이크로미터의 그 바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뇌에 살짝 꽂아서 신호를 볼 수 있고 또는 그물형으로 생긴 센서도 있을 수 있고 그 뇌의 표면을 덮을 수 있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센서가 이제 감지한 신호를 이제 증폭을 해서 외부로 쏘아 보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이제 증폭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여기 보시는 이 네모난 것들인데요. 이게 반도체 칩입니다. 요즘 반도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도 반도체가 들어있고 폰에도 반도체가 여러 개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이제 대학원에서 또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때 이런 칩을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국내에 있는 다른 대학 교수님들하고 이제 같이 진행했던 연구 과제에서 개발을 한 건데 크기가 한 3mm 곱하기 4mm 정도 됩니다. 3mm 곱하기 4mm. 근데 저 안에 여기 보시면 505개의 그 픽셀이 있어요. 그러면 505개의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이제 각각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이런 반도체 칩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대학 가실 때 반도체 학과도 있지만 전기전자공학과 이런 데를 가시면 이제 이런 일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전이 있으면 이 정도 크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장치가 돼서 뇌신호를 측정을 하고 증폭을 하고 무선으로 이제 전송을 할 수까지 있는 그런 장치들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CI 기술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여기. 네. 잘 아시네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요즘 테슬라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 같고 그 테슬라의 CEO인데 이 테슬라 CEO는 안 하시는 일이 없죠. 그 우주로 로켓도 쏘아 보내고 그리고 지하로 가는 무마찰 열차, 이제 고속 열차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이렇게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뉴럴링크에서 만든 칩인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마비된 환자분이 뇌에 이렇게 생긴 칩을 이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고요. 그래서 칩을 이식을 하고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이 커서를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라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움직인다라는 상상을 할 때 발생하는 뇌 신호를 받아서 이분이 이제 체스를 두는 그런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체스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연구팀이 개발을 한 건데 이분은 이제 하지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분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장치를 이제 뇌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의 이 부위에서 발생하는 뇌 신호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뇌 신호를 측정을 해서 그 신호를 잘 처리를 하고 이 다리 근육을 움직여라 라고 하는 신호를 주었을 때 이제 이분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이제 한 2년쯤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 네, 그러니까 그 머리에 칩이 이식이 된 분이 앉아 있으시고 그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지금 글씨를 쓰는, 그러니까 내가 내 오른손을 움직여서 글씨를 쓰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보시면 영어로 이제 쓰고 있잖아요. 저게 내가 손을 움직여서 이제 뭐 예를 들면 I 이걸 쓰는 움직임을 상상을 할 때 그 움직임을 읽어내서 그거를 이제 글씨로 번역을 하는 그러한 BCI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 환자분도 뇌에 이제 칩을 이식을 하고, 근데 여기는 무선은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이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말을 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제 목과 혀와 얼굴의 근육을 조화롭게 잘 움직여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을 한다라는 게 결국은 우리 뇌에서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상상할 때 그것을 읽어내서,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뭐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에서의 어떤 기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뇌신호가 말로 번역이 되는 그런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 이제 뭐 외국에서의 연구 결과기는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은 여기 팔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로봇팔이죠. 그 로봇팔인데 이 분의 몸과 이 로봇팔이 이제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손가락의 끝에는 센서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체를 만지고 있다라는 거는 압력을 느끼는 건데, 이 압력의 정보가 이제 이분의 몸 안으로 이제 전송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로봇팔이 그냥 물체를 세게만 잡으면 포도알이 이제 터질 텐데, 그렇게 터지지 않도록 그 힘을 잘 조절을 해서 이제 뭐 달걀도 집을 수 있고 포도알도 터뜨리지 않고 뗄 수 있고 이제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의 다른 대학 교수님들하고 뭐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건데, 그 과제 안에서 뭐 원숭이가 있고, 원숭이가 생각을 할 때 나오는 신호로 로봇팔 움직이고 이제 뭐 화면에서 커서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자료에는 담지를 못한 것이 이제 그게 저희가 아직 미공개 자료이고 해서, 그리고 뭐 좀 과제에서 보안 이슈도 있고 해서 이제 그거를 오늘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커서에서 움직이고 로봇팔을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 기술들을 이제 회사에서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기술 기반의 그 창업이죠. 그래서 그 대학에서 연구를 하면 그 대학에서의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네, 제가 디지스트는 회사가 아닌데 여기에 이제 넣기는 했습니다. 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학교인데
사람에 쓸 수 있도록 그 이제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포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뭐 센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그 센서가 이제 정기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뇌에서의 신호를 본다라고 하면 이 물질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어떤 재료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금 재료에 따라서 이 센서가 뇌 표면에 잘 붙을 수도 있고 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잘 붙은 거고요. 여기 굴곡을 따라서 이렇게 잘 붙은 거고 이 경우도 꽤나 잘 붙습니다. 근데 재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재료의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잘 붙지는 않고 일부분은 붙고 일부분은 붙지 않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현재 병원에서 실제로 뇌 수술을 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이런 디바이스이고요. 이 경우는 완전히 잘 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붙고 일부분은 붙지 않아서 이제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잘 붙도록 만드는 그런 재료를 찾아서 이제 잘 만드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몇십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가지는 그 뇌세포가 있는데 이 뇌세포의 크기만한 센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인 건데 이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다양한 방식은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은 이제 마이크로 제조 기술인데 이거는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쓰는 공정들을 가지고 와서 씁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칩 만들 때 쓰는 그런 장비들 그리고 그 방식들을 사용을 하면 이제 굉장히 작은 어떤 센서들을 만들 수가 있고 또는 레이저 아시죠? 굉장히 그 집중되어 있는 빛이지않아요. 그래서 그 빛을 사용해서도 가공이 가능하고 또는 뭐 잉크젯 프린팅, 그러니까 우리가 프린터에서 쓰는 그 패턴을 글씨를 만드는 그런 기술도 쓸 수가 있고 또 요즘 3D 프린팅을 워낙 많이 쓰니까 근데 이 3D 프린팅도 굉장히 정밀하게 하면 이런 센서들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기술이 있고 다양한 재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해서 성능 좋은 그런 센서를 만들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대학원에서 또는 대학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요. 네. 또 디지스트 소개를 한번 하자면 이제 디지스트에는 이렇게 연구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웬만한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그런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다 써서 이제 아주 작은 어떤 센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뇌의 내부에서 뇌세포가 발생시키는 신호를 직접 재기도 하고 뇌의 표면에서도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제 뇌의 표면에서 재면 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뇌세포가 동시에 발생시키는 신호가 한꺼번에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의 양상들이 이제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이것을 이제 여기 보시면 시간적인 해상도가 어떻고 공간적인 해상도가 어떻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정밀한 신호를 잴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것들의 예시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동그란 점이 좀 찍혀 있잖아요. 보시면 네. 여기 점점점점 찍혀 있는데 이 점의 밀도가 예를 들면 1제곱밀리미터 안에 9개가 들어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하고 점 사이의 간격은 한 30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는 거죠. 0.3밀리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을 이제 잘 만들어서 사람에다가 실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동물에서 이제 뇌에서의 신호가 잘 나오는지 그런 것을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뇌에다가 표면에다가 이제 그냥 올려둔 겁니다. 표면에 올려두고 이제 신호를 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어떤 신호가 측정이 되는데 저것이 신호인가 아닌가를 이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판별해내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런 기술 그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손바닥을 쿡 누를 때 아니면 뭐 손가락 끝을 누를 때 그럴 때 이제 신호가 뜨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는 그 영역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측정을 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가도 잘 작동하는구나, 뭐 고장나지 않고 잘 작동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여기 알록달록한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신호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그 전압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전압입니다. 여기 고등학생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물리 시간에 전류와 전압 아마 이런 거를 배우실 텐데 그러면 전압을 대면 0볼트에서 뭐 몇 볼트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보시는 신호들은 마이크로 볼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신호인데 이제 이런 신호들을 보는 거고요. 뭐 색깔 있는 이 신호는 이제 그 주파수 분석이라는 거를 합니다. 어떤 신호가 있으면 그거를 주파수를 잘게 나눠서 이제 뭐 몇 헤르츠에 해당하는 신호인가 이런 것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뇌 신호를 이제 무선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무선 보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것 여기 보시면 크기가 1.8cm 그리고 뭐 1.5cm 곱하기 1c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이제 32채널의 뇌신호를 받아서 증폭을 해서 날려보내는 그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실은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파는 칩을 사서 쓰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층으로 된 이런 작은 보드를 만들었지만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면 직접 만들 수가 있다면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합쳐서 훨씬 작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으로도 이제 뇌신호를 이제 내보내고 저런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보시면 이제 그 뇌세포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신호는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신호가 하나가 탁 뜨는 거고요. 근데 이 탁 뜨는 것이 이제 그 시간적인 패턴을 보고 저희가 이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해독을 해냅니다. 그래서 뭐 오랫동안 심어놔도 계속 잘 작동하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이제 그 원숭이를 실험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손가락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뭐 엄지부터 해서 5개 손가락이 있으면은 손가락 위치에 따라서 이제 신호가 나오는 뇌 영역도 다 다르고 그때 나오는 신호들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이제 잘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성능 좋은 것을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주된 일이기는 하고요. 또 그런 센서에다가 이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여기 뾰족뾰족한 센서들이 있으면 이 센서들이 있는 위치로 어떤 약물을 이제 뇌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건데요. 그래서 약물을 전달을 하는 이유는 뭐 그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Blood Brain Barrier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BBB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Blood Brain Barrier 때문에 우리가 약을 입을 통해서 먹으면 이 약의 그 분자, 입자들이 뇌 세포에게로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이 뇌혈관 장벽이 너무나 촘촘해서 그 약물의 분자가 잘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어떤 좀 치료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때 그 영역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에도 쓸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뭐 동물 실험의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어떤 그 화학 물질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을 잘 주고서 이제 뇌의 반응을 보는 그런 연구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임의의 신호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뇌로 다시 넣을 수 있다라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매우 작은 정기적인 신호를 우리가 뇌에 준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영상을 잘 보시면 근육이 움직이죠. 네. 순간적으로 이제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저게 뇌에서 어떤 신호가 가서 그 신호가 척수를 따라서 이제 다리에 있는 근육으로 전달이 돼서 다리 근육이 이제 그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수축을 하는데, 이제 이 신호를 잘 만들어주면, 지금 보신 것은 이제 다리가 움찔했는데 그걸 움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라, 이렇게 움직여라, 또는 들어올린 채로 들고 있어라,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 신호를 줘서 이제 우리 몸의 부분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실험을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뇌를 자극한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자기장을 사용해서도 이제 뇌를 자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TMS라고 부르는데, 그 경두개 자기 자극이라고 뭐 좀 어렵게 들리는 말인데, 결국은 뭐냐면 두개골을 통과해서 뇌를 자극하는 자기적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현재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이 까만색 부분이 코일이고요. 그 코일이 이제 머리 가까이에 그냥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졌던 어떤 생각 중에 하나가, 정말 작은 코일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몸 안에 집어 넣으면 매번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필요할 때만 켜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굉장히 작은 코일을 사용해서 뇌자극이 되느냐라는 연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기에 사용되는 원리가 이런 겁니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죠, 보셨죠?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물리 시간에 아마 배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설명은 아마 이럴 거예요. 자기 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석이 이 코일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이 자석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전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유도 기전력, 그러니까 볼티지, 전압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쓰자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이 사실 이런 것에 기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고, 결국 그 작동 원리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자기 유도, 그거랑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대학원에서 또는 연구소에서 연구되는 것의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똑같은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현상을 이런 수학적인 언어를 이제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요거는 뭐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전자기학의 방정식인데, 뭐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전기장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자기장은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은 뭐 자석 생각하시면 되죠. 자석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철가루를 뿌렸을 때 철가루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쫙 배치가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형성이 되기 때문인데, 그걸 수학적으로 쓰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면 이런 식으로 수학과 물리와 이 우리 주변의 현상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다른 언어로 이제 그 기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기장과 자기장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서 보신 똑같은 원리인데 대학에서 쓰는 수학을 사용하면 이렇게 수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같은 현상인데요. 이 현상을 이용을 해서 우리 머리 위에 이제 코일이 있으면 그 코일에 우리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전기장을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뇌세포는 정기적으로 작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뇌세포는 굉장히 정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장을 바꿔주면 잠자고 있던 뇌세포가 이제 갑자기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뇌자극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작은 코일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여기도 보시면 3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코일을 이제 심어서 이제 피부를 덮은 겁니다. 그래서 덮고 이 뇌자극이 되는가를 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온도 증가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안전한 범위 안에 들더라, 뭐 그런 것이고, 여기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냐 하면 그 코일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일이 심어져 있고 왼쪽 뇌에 심어져 있고요. 왼쪽 뇌가 명령을 하면 우리 몸의 어느 쪽이 움직일까요? 오른쪽이 움직이죠. 네, 그래서 오른쪽 뒷다리에 움직임이 있나 없나 이제 그런 것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한 경우에는 이제 전류를 흘려주고, 다른 경우에는 코일은 심어져 있지만 전류를 흘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전류를 흘려준 경우에만 이제 정기적인 신호가 뒷다리에서 발생을 하더라 라는 거를 확인을 하면 저희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설대로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게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하면, 이게 이제 연구의 과정인데 그 결과를 논문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학원에서 대학 연구실들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를 자기장을 사용해서도 자극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그런 기술을 연구를 하고요. 자, 이런 기술들을 그럼 대체 어디 쓰느냐인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가장 현재 하고 있는 그 연구 과제가 요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불의의 사고로 마비가 되거나 이제 절단된 환자분들이 계시면 이제 그 환자분들의 치료 그리고 재활을 돕는 것.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팔, 손뿐만 아니라 이제 다리를 움직이게 하거나 또는 음성을 변환할 수 있는 BCI 또는 이제 보게 하는 BCI, 이런 것들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눈이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그렇지만 우리가 뇌를 자극을 하면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 BCI도 뭐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뇌질환 치료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외골격 로봇입니다. 저는 현재 로봇공학과에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을 하는 교수님들하고 좀 같이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입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로봇을 그러니까 다리 입고, 그것이 이제 내가 원래 뛸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뛰게 하는 거죠. 네. 아니면 더 높이 뛰게 하던가, 아니면 더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하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외골격 로봇을 제어하는 것을 나의 뇌신호로 하면
내 몸처럼 움직일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아마 저렇게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고요.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여기 아주 귀여운 달구가 있어요. 예, 그 디지스트의 마스코트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좀 뭐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예, 저희 연구실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뇌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 이제 뇌 과학도 있지만 저런 뇌 공학도 있다라는 것을 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말씀을 마치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